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어제 영상을 올려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또 그 제 이메일 알려드려가지고 종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은 아는데 제가 이 유튜브 영상 매일매일 준비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사실 좀 무리기는 해요. 요즘에 점점 바빠지고 제가 할 것도 많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너무 제 개인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때 음, 이걸 통해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내 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저기 이 쌍바다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든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쌍봉으로 이렇게 죽기 시작하는 이런 거라든지 여기는 쌍바다 뭐 이런 기본적인 패턴도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방법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좀 단타, 스캘핑 이런 걸 좀 주로 위주로 좋아하고 그 단타를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돌파 매매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우선은 그 투자 기간과 투자 방법에 따른 매매 포지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전에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타라는 거는 하루 이틀 아주 짧게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는 건 그거는 약간 좀 스캘핑에 들어가죠. 뭐 초단타라고도 하고 그 스캘핑보다 더 짧게 막 그 완전 몇 호가 차이로 그냥 계속 잘라먹고 위아래 잘라먹고 막 그냥 아예 쭉쭉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할 건 아니고 어쨌든 한 종목 가지고도 하루에 뭐 5번 이상 매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상승이 나오거나 뭐 하락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거나 그럴 때 이 상승 파동만 먹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짧게 짧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대략 여기서 쌍바닥이라고 치면은 뭐 여기서 사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먹는다든지 단타로 아니면 일봉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스윙으로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뭐 아침에 컴퓨터 아니 그러니까 뭐 주식 화면을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단타를 하시면 안 되죠. 일봉으로 보되 목표가를 정해두고 손절가를 정해두고 예약 자동 주문을 통해 가지고 그 금액 오면은 자동으로 매도되게 매수되게 이렇게 해야죠. 그러려면 이제 전날에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고르고 뭐 잠깐 화장실을 간다든지 잠깐 짬을 내서 매수하고 매수하자마자 이것저것 목표가 손절가 설정을 해두고 예약 자동 주문으로 그런 식으로 하세요. 대신에 그거는 계속 화면을 못 보고 있다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손절가를 또 짧게 잡았다가 이렇게 빠지자마자 올라가는 불성사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스탑 로스의 손절가는 약간 좀 여유 있게 잡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보고 여기서 바로 안 올라갔거나 좀 더 밀렸거나 할 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작전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쨌든 음, 흔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돌파 매매는 당연히 이제 전 고점을 뚫으러 갈 때 그때 들어가는 건데 아니면 뚫는 거를 살짝 보고 나서 들어간다든지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사면 막 떨어진다. 막
잘 갈 거, 잘 가고 있길래 막 그거 샀더니 뭐 어떤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막 요즘 막 잘 가고 있길래 샀더니 떨어진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잘 갔으니까 이제 떨어져야겠죠. 이미 잘 갔으니까 이제 잘 갈 것 같은 애를 사야죠. 그죠? 잘 못 가고 있다가 지지부진 하다가 이제 잘 갈 것 같을 때 그때 해야 이게 베팅이고 투자죠. 이미 다 잘 가고 있는데 그때 사면 안 되죠. 펀드 상품 같은 거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펀드 상품 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몇 년도 수익률 1위 어쩌고저쩌고 최대 가입자 뭐 그런 식으로 뭐 홍보를 할 텐데 이미 1위 찍었으면 그게 연속으로 1위 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그 수많은 펀드 상품 중에서 오히려 약간 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조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걸 사야 나중에 크게 먹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주식도 이미 한참 좋은 거는 그 더 먹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짧게 먹어야죠. 반면에 이제 하락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돌아갈 때 그런 거 매수하는 거는 뭐 약간 낙폭과대 매매가 있고 우선은 근데 지금 제가 이 부각약품이라는 차트에서요 돌파 매매 제가 주로 하고 또 승률도 높기 때문에 좋아하고 상당히 자주 하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다른 종목 보다가 이 부각약품 이 초창기에는 제가 이 종목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부각약품이 아마 마레님이 말씀하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차트로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일봉 차트지만 분봉에서도 이런 모양이 충분히 많이 나와요. 이 모양을 분봉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보세요. 어, 자, 여기가 전일 종가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전일이에요.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치고 전일에는 막 뭐 있다가 마지막에 좀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회복하고 다시 슬슬 빠지다가 동지효과 때 살짝 요 정도 올랐다 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막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눌림 이제 눌림 후에 요렇게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그냥 이게 깨지고 줄줄줄 흘러터요. 그러더니 다시 여기서 또 반등 좀 나오나 싶더니 여기서 쌍바닥 이 저점을 못 지키고 다시 흘러내리고 근데 이게 못 지킬 때 이렇게 살짝 빠지면서 희망 고문을 해요. 살짝 빠졌다 다시 올라오면서 근데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면 결국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전, 전 저점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려오면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요때 정리해야 돼요. 다시 내려가니까. 근데 요게 희망 고문이죠, 이게. 근데 하도 속으면은 안 속을 만도 한데 매매하고 나서 복귀하면서 후회를 안 하시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마냥 희망회로 돌리면서 살짝 올랐으면 역시 안 팔길 잘했어. 그러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점이 깨지면 칼같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칼같이. 바로 자르든지 살짝 반등 나와줄 때 여기서 잘라든지. 그래야 돼요. 자, 어쨌든 장 초반에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빠진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11시 정도 뭐 그쯤서부터 크게 올라오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좀 지루하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살살살살 올라가기는 했지만 살살 약간 내려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내려가다가도 한 번 정도씩 이게 확 올라와주고 어느 한 일정한 구간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횡보를 하면서도 저점이 살살 높아지는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여기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박스 구간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 여기서 이제 장 끝날 때쯤 이제 빠지는데, 빠지더라도, 뭔가 이런 큰 저점, 이런데, 여기를 안 깨고 있다가, 빠른 시간 안에 금방 회복을 했고, 그럼 일부러 한번 푹 판 그런 느낌.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직전 고점을 넘기 시작해요. 또 직전 고점을 넘기 시작해요. 또 직전 고점을 넘기 시작해요. 거래량 급등해요. 막 상승해요. 이런 자리 들어가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돌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차트만 봐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보조지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주로 쓰는 보조지표 보면은 뭐 사실 안 봐도 상관없지만 지표 추가를 해가지고요. 이 차트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지표 추가. 어, 아마 지금 이게 한 화면만 보면 이게 가운데 딱 뜰 텐데, 지금 제가 모니터가 두 개라서 지금 이쯤에 뜨네요. 예. 어쨌든 여기다가 일목 쳐요. 일목. 일만 쳐도 나와요. 일목균형표 나오죠. 그냥 엔터. 그리고 또 그냥 일단 추가할게요. 지표 추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어로 바꿔서 B, O 치면은 볼린저 밴드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엔터. 자, 그러면은 아까 음, 아까 말했던 지점이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음,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봉 보이시죠? 약간 크게 확대를 할게요. 여기서 구름대가 요렇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얘가 구름대를 돌파를 했죠. 구름대를 뚫었어요. 아래서 위로 뚫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볼린저 밴드 위에 상한선 있죠? 이거를 이 봉에서 이제 뚫기 시작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뚫지는 못했어도 그 상단에 근접해 있었고, 이거를 이제 뚫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래량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보면 이런 지점을 넘어섰네. 이런 거는 수평선을 또 그어보면 되죠. 이렇게. 음, 또 여기 고점 이렇게. 이거는 물론 이제 일봉이지만 분봉이라고 치면 분봉에도 분명히 이런 그림 많이 나와요. 그냥 한 번에 쫙 가죠. 쫙. 근데 이게 또 너무 급등을 한 나머지 이게 조정도 충분히 받고 다시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일봉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많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분봉이면은 뭐 이게 올라갔다 빠지는 게 금방이니까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자리를 음, 우연히 이제 눈에 띄면 보이는 건데 약간은 좀 관심 종목이면 얘를 이제 관심 종목 폴더에 놓고 있다가 뭐야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 그래가지고 차트를 확인해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더 갔는데 이미 여기서 내가 봤다면 늦은 거죠. 하락 기다렸다가 다시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뚫기 시작할 때 이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요. 파리 기법으로. 파리처럼 탁 달라붙어 가지고 빨리빨리 먹고 나오고 이럴 이럴 때 분봉에서 양봉 개수가 4개에서 6개 정도면 팔 준비 하라고 했어요. 4개에서 6개인데 봉 크기가 요런 걸로만 나오면서 6개면은 6개째에서 7개 넘어갈 때 봐도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요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4개 정도에서도 바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는 5개죠. 그럼 세봐요. 올라가기 시작할 때,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5개째 급등하니까 얘는 이렇게 폭락.
물론 이제 저는 1분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쫙 했다가 금방 살짝 눌림일 때 대략 여기서 파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갈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뭐 3분봉이나 뭐 좀 더 큰 봉으로 보게 되면 그냥 살짝 오르다가 살짝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정도일 테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고 아직 흐름이 남아있고 거래량 여전히 활발하면 다시 또 들어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 구간, 이 구간을 안 기다리고 팔고 다시 사요. 이런 게 이제 딱딱 올라가는 구간만 사는 스캘핑이죠. 하여튼 저는 이런 매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거래량이 활발하면은 뭔가 사고 팔고도 쉽고 매매도 빨빨 이루어지고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종목 막 안 사고 천천히 그냥 돈 갖고 있다가 이런 자리 눈에 들어오면 그냥 그때만 딱 하고 먹고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편하고 좋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확실하게 아는 자리 이런 게 있으면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여러 가지 전 포지션을 다 잡고 매매를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일단은 제가 음, 좋아하는 그런 자리,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스윙으로 할 때는 이게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게 돌파 나올 때 빠른 시간에 올라갔다 빠른 시간에 떨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스윙에서는 적합하진 않다고 봐요. 약간 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 못 버텨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안 올라오고 왜 못 버텨요. 그러다가 바닥에서 겨우 또 손절 물타기 아주 겨우겨우 이쯤 평단 맞춰놓으면 본전 올 때 그냥 또 털고 나가고 대부분 다 그래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진짜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손절해버리면 그때부터 올라가요. 사실 이게 그만큼 그동안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내려온 거니까. 근데 이게 이미 30에서 한 50%? 아니야. 한 4, 50% 이상 마이너스면 거의 내가 샀던 가격의 반토막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반등 나올 그 여지가 없이 더 빠진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가망이 좀 사실 없어요. 종목 상담 해드릴 때도 보면은 막 이런 거 후드룩해요. 50% 이상, 80%막 손실. 하긴 뭐 마이너스 96%도 봤으니까. 하여튼 그 반등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것 해서 나오고 거기서 빠져줘야 되는데 거의 막 마이너스 40이 넘어가는 종목은 진짜 힘들어요. 뭔가 여기서 야금야금 조금씩 손절하면서 그날 수익 난 걸로 약간 좀 퉁치면서 아픔을 좀 완화시키던지 아니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타이밍에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 낮추고 또 그래가지고 좀 상승 나올 때 좀 털고 나온다든지 그래야죠. 그리고 이왕 볼린저 밴드 연 김에 반대 매매도 한번 보면은 음, 삼성 SDI를 볼까? 어? 주로 이제 볼린저 하단 매매. 아까는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을 뚫고 가는 돌파 매매였잖아요. 지금은 볼린저 밴드에 여기 있다. 볼린저 밴드 여기 있어요. 여기. 일부러 하단 매매는 잘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연하게 했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 매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종가가 5일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종가가. 그리고 이럴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도 좋아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하락, 저점에서 거래량 많이 터지면 상승. 이거 같은 경우 하단 지금 종가 여기죠, 여기. 그리고 종가 이제 지금 여기에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얘가 이제 뚫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올라와서 연속으로 하단을 올라온 상태에서 5일선도 올라탔어요. 이럴 때가 볼린저 밴드 하단 매수 타점인데, 여기서 손절가는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 시가, 여기를 바닥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깨지면 손절. 그리고 목표가는 20선이나 60선 아니면 피보나치 비율로 짝짝짝짝 해보고 대략 거기까지 잡는 거예요. 낙폭 과대 매매. 이쯤부터 이제 매매해서 그 다음에 다음 비율인 382, 500, 618 최대 반등치가 일단은 618이에요. 최대 반등치까지 왔죠. 이것도 오고 21선 부근까지 오죠.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좀 더 강하면 60선까지 바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건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21선 이게 이격이 꽤 크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한 번에 21선을 못 뚫고 다시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이쯤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한번 21선을 올라타면 21선이 이제는 이렇게 누울 거예요. 그리고 60선은 아직은 이렇게 일자로 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 일자지만 떨어진 것 때문에 조만간 이게 좀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때 내려올 때 얘를 뽁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가서 내려갈 때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60선을 뚫고, 요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 되겠죠. 그럴 때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 하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럼 여기 이쯤 되면은 수축이 되겠죠. 수축이 된다는 거는 거래량이 점점 말라야 돼요. 삼성 SDI는 그런 식으로 갔다가 한 이쯤쯤 되면 한 이쯤, 그러면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겠네요. 기간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지금 보면은 구름대도 여긴 두껍죠? 여긴 얇죠? 그럼 이쯤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 뚫고 구름대 뚫고 거래량 터지고 그러면 돌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지금 제가 예상한 흐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뭐 그런 패턴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여기를 빵 뚫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가 여기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 하락을 내가 기다리더라도 지금 이 낮은 가격에 사서 한 30만원 넘기겠다 생각하면 지금 사도 되죠. 대신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흐름도 예상해보고, 아니면 얘가 여기서 조금 더 빠졌다가 그래도 여기는 안 깨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1, 2, 3밖에 계획을 세우고요.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떨어지든 말든 내 목표가 여기는 결국 갈 텐데 무슨 상관이에요. 기다리면 되지. 그리고 사실 뭐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그 꼭대기에 있는 종목 단타 그거 조금 먹어보겠다고 깔짝깔짝거리다가 나중에 툭 떨어질 때 손절도 못하고 이 본전가 진짜 다시는 오기는 힘든데 이런 거에서 고통받느니, 이런 거 이제 뭔가 확실한 그림이 나올 만한 종목이 있으면 이런 데 사서 나는 기다릴래.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먹을 테니까 고.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확실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단타 스윙이 어렵고 그러면 약간 좀 기간을 좀 길게 보면 편해요.
이렇게 하루 오르고 내리고, 아, 오늘은 올랐네. 아, 또 바로 내렸네. 이런 거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정말 굵직굵직한 구간 딱딱 정해가지고, 여기 손절, 여기는 목표. 이렇게 주식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하죠? 음. 저는 근데 짧게 짧게 대응하고, 그 짧게 짧게 먹는 게 몸에 배가지고, 그런 게 일단 편한데, 만약에 이제 큰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물론 이제 그런 계좌가 따로 있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지난주하고 또, 그, 하여튼 3월 마지막에, 보니까 8거래일이었더라고요. 8거래일 동안 그거 벌은 건데, 음, 그건 이제 장이 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잘 맞은 거고, 평소에는 이제 좀 자제를 해야죠.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금액은 차라리 이런 데 넣어놓겠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목표 주가 오면은 딱 그거 먹고. 하여튼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공략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인 눌림목 매매. 눌림목 매매는 21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21선. 뭐 이렇게 상승 나오다가 이 21선 부근되면 다시 반등.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더라도 21선 부근에서 또 반등.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21선 따라. 오히려 또 21선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와주면 그것도 괜찮죠. 근데 물론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 21선보다 위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21선 부근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21선 근처 오면 사고, 또 올라가다가 전고점 부근이라든지, 이게 마냥 돌파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박스권도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뚫는 거지. 박스권 상단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한선쯤 되면, 이게 또 저항으로 작용하고 내려오니까, 그쯤 팔고, 내려오다가 또 21선 근처쯤 사고, 올라갔네? 또 팔고, 또 내려가다가, 샀는데 더 내려갔어요? 그럼 이럴 때 추가 매수. 볼린저 밴드 하단에. 근데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 초록색 61선, 잘 안 보여. 61선이 지금 우상향 중이에요. 우상향. 우상향.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기서 좀 21선보다 좀 더 빠졌어도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장기평이 상승 중이니까. 그런데 장기평 이 60선이 여기서 약간 수평하게 눕더니 슬슬슬 하락을 해요. 근데 이미 21선이 60선보다 아래로 가는 역배열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럴 때는 볼린저 밴드 이 하단에서 나중에 5일선 위로 올라와서 그런 종목 21선까지 요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21선 부근에서 눌림목이라고 사면 이거는 그냥 쭉쭉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때는 역배열할 때 21선 부근에서 눌림목 매매가 실패할 확률이 많죠. 61선이 정배열일 때는 눌림목 매매를 해도 되는데, 61선이 우하향일 때는 눌림목 매매가 아니라 그거는 21선이 저항이 돼요. 저항. 지지가 아니라 저항.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사서 21선 쯤에 매도.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쯤 가면 매수. 21선쯤 되면 매도. 이런 식으로 그 모든 패턴을 다 알고 있으면 아무 때나 사서도 다 수익이에요. 다. 이거 수익 내고, 요거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수익 내고, 또 요런 거 수익 내고, 요런 거 수익 내고. 아주 얄밉게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아주 얌체같이 요런 식으로 주식하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주식이. 그리고 또 생각대로 되고, 그에 따른 수익도 생기고. 일단은 이 매매 복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따로 공부용으로
영상 만들고 관심주는 따로 올릴까 어쩔까. 아, 너무 긴데. 아니에요. 그냥 종목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단은 EDGC가 3원봉 나오고 살짝 양봉 형태를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십자도지 나오면 하락, 또 내려오다가 십자도지 나오면 상승. 약간 변곡이 되는 그런 지점이 돼요. 근데 바로 힘이 약하면 또 십자가 한 몇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제서야 막 이렇게 부채살 피듯이 쫙 발산하고 있으니까 5종배에도 해당되고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먹을 구간이 생겨줄 것 같네요. 2만원 정도. 그래서 일단 EDGC도 한번 더 보고요. 수젠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수젠텍도 떨어진 게 여기 618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거에서 반등을 볼 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618, 여기가 가격이 31,125 이렇게 나오는데, 한 31,000원 정도? 아니면 39,900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뭐였지? 남선 알미늄이었나? 아닌데? 어, 남선 알미늄 맞는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남선 알미늄 이날 상한가가, 어, 7, 뭐, 6720이었어요, 6720. 이게 이날 상한가 가격이 6720.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약간 저는 꼭 상한가 가격에 매도를 거는 것보다는 좀 한호가 아래라든지 뭐 두호가 아래라든지 거는 걸 더 좋아해요. 6,700에 걸을까 하다가 이것도 약간 라운드 피겨기도 해서 6690에 놓으려다가 그래도 좀 촉이 안 좋아서 하나 더 빼서 6680에다가 매도를 걸어놨었어요. 미리. 근데 이게 딱 6690을 콕 찍기만 하고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6690에 놨으면 이 가격은 왔지만 제가 체결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진짜 콕 찍고 바로 내려갔으니까. 6680 해가지고 완전 고점에 잘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6720 상한가 매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그 전에서 덜 먹으세요. 그리고 상한가 진짜 몇 호가 안 남기고 그 코앞에서 깔짝깔짝거리다가 다시 빠지는 거 많죠? 그래서 제가 점점 상한가를 잘 바라지를 않아요, 요즘에. 그럴수록 먹을 확률이 듬뿍듬뿍 올라갑니다. 괜히 그 아쉬움을 뒤로 하기보다는 조금 덜 먹되 확실하게 체결되게 해서 먹습니다. 줄 때 먹어요, 줄 때. 예. 아, 참, 그, 내일자 관심주 EDGC 후젠텍도 그렇고요. 이거 뭐 분봉에서 이렇게 보더라도요. 바닥 잡아주고, 이게 지금 저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고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삼각형, 삼각 수렴이 되죠. 이 저점을 이은 추세를 이탈하고 주가가 빠지면 더 큰 하락.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를 뚫고 나오면 상승. 그렇지. 당연하지. 당근. 아, 제가 당근마켓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이사하고 나서 남은 가구들이 있었어요. 뭐 장롱, 화장대, TV장, 테이블. 아, 이 테이블 아까운데. 이거 그 트랜스포머식 테이블이라고 그거. 테이블 상단만 쭉 이렇게 더 올라오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자니 중고 가구를 좀 잘 안 사가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간 거래를 하자니 이게 또 화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또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 맡기자니 돈을 주고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거는 그냥 지역 카페에다가 줬어요. 그냥 나눔으로 무료로 다 줬어요. 그랬더니 막 저요 하고서 막 다들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전동 쇼파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져가겠다고 한 사람이 3명이나 불발이 됐어요. 차가 없다고. 그렇고 충분히 그냥 주는 건데 그 화물값도 아까운가 봐요. 근데 그래 말아라 해고서 제가 당근마켓에다가 이거를 그냥 한 20만 원에 올려봤거든요. 월 한 40만 원 이상 더 받아도 되는 건데 그냥 20에 그냥 놨어요. 어차피 무료로도 주려고 했던 것도 거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바로 사가겠대요. 그랬더니 진짜 사갔어요. 자기가 알아서 풀르고 이렇게 하고 옮기고. 웃겨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네스프레소 커피가 전에는 이제 먹었었는데 그 기계를 가져가서 제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맛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먹고 싶고. 맨날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은근히 중독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걸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문할 때 기계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어떻게 나가는데 14만 7천 원인가? 그리고 캡슐은 그냥 카드 결제했고. 근데 캡슐은 왔는데 기계가 안 오길래 이건 좀 걸리나 보다 해서 확인해 보려고 나의 주문 내용 들어갔더니 엥? 웬걸? 없는 거예요. 주문이 안 된 거예요. 뭐지? 와, 그럼 이제 주문 시켜가지고 언제 기다려 이걸? 그래가지고 급하게 당근에다가 혹시 있나 해가지고 이걸 쳐봤더니 와, 이거는 웬만하면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누군가가 사가더라고요. 거래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원래 제가 살려고 했던 모델보다 한 등급 위에 있는 모델인데 이거를 반값에 주시더라고요. 9번 드셨더라고요. 9번. 9회 사용. 와, 웬 떡이냐. 물론 제 가격보다도 저는 당장 먹고 싶어서. 그래서 남양주까지 1시간 왔다 갔다 왔어요. 1시간 가고 1시간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바로 그 중고로 그냥 바로 사갖고 와서 내려 먹으면서 역시 이 맛이야. 너무 맛있어. 야, 진짜 이 풍부한 크레마에 너무 좋아. 오늘도 아침에 또 한 잔 먹었고. 이것도 딴소리 하네.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당근. 참 메시지 한번 볼까? 뭐가 왔나? 그냥 공지 같은 알람이네. 하여튼 이듯이 이렇게 반등 나오니까 그래서 좀 약간 반등이 나올 그런 자리고 수젠텍 역시 저점 이렇게 올라가고 똑같은 삼각수렴 그리고 여기서 얘는 살짝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가 올렸으니까. 그래서 보고요. 삼성제약도 지금 상당히 은근히 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급등한 이후에 급락이 안 나오고 얘는 21선 인제 떨어지던 걸 얘가 장대 항목 나오면서 이걸 돌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떨어지면서 21선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21선이 다시 이러다가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21선 얘가 여기서 올라오라고 얘는 더 급등도 안 하면서도 약간 가격 조정으로 기간 조정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약간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천천히 올라와 줄 겁니다. 일단 삼성제약 좀 느긋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역시 오종배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신용 비율이 2% 안 되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급등주고, 사실, 어, 제가 그냥 단타로만 좀 볼 거라, 또 괜히 이런 데 막 물리거나 그런 거 겁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신풍제약은 이제 전고점 뚫으러 가는, 신고가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약간 얘가 상한가 한 게 문제예요. 어, 이런 저점에서 상 만들고 갭 띄워가지고 좀 가다가 수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빠지는 건 괜찮은데, 또 이런 데서도 갭 떴다가 쫙 갔다가 이렇게 또 쭉 빠지는 거는 너무 무섭죠. 일단 신풍은 이 가격을 깨러는 갈 것 같은데, 깬 다음에 어디서 팔지가 문제예요. 또 요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이거 진짜 퍼센트가. 하여튼 신풍도 사실 단타로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음. 신고가를 향해 가는 종목 중에 또 하나 가비아라고 있어요. 가비아. 클라우드.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자료를 공유하고 하려면 클라우드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이제 전고점을 뚫으러 가는 패턴이라 이 가격은 넘어갈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살짝 했는데 요렇게 두 개 넘어가듯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비아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음, 재택근무 관련해 가지고 볼 건데요. 알서포트는 또 좀 너무 올랐고 해서 ECS를 좀 볼 거예요. 얘도 변동 어마어마해요.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 고점하고 고점을 이은 이 추세선을 맞고 저항 맞고 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내려왔다가 다시 뭐 어느 선에서, 아니 이런 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이걸 더 뚫고 갈 수도 있어요. 뭐 아님 돈데, 뭐 일단 얘가 너무 갭만 안 뜬다면 요 정도까지는 먹으러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빠지면 그냥 매매 안 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올 때 얘를 뚫었다 그러면은 이건 돌파니까 들어가 볼 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을 좀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하고 관련 있는 종목이고, 뭐 LG 이노텍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가벼워서 잘 가는 종목인데, 한참 잘 가다가 이제 쭉쭉쭉쭉 빠졌죠. 그래도 지금 여기서 바닥 잡아놓고, 자, 여기도 확대를 좀 해서 크게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뚫고 일단 5일선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뚫어서 5일선 위로 올라가서 21선 만나고 다시 내려와서 좀 빠지는 듯 싶더니 11선 부근에서 또 지지를 받네요. 지금 여기서 하락, 여기서 지지받았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 부분 또 지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간 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지금 이 종목은 이 부분 중요해요. 지금 이 부분 선을 그어보면
뭐 밑에서는 이제 몇 번 저항, 저항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지지 갭으로 내려왔다가 이 부분 또 지지 받죠. 아니 저기 저항 받죠.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올라가니까 또 여기서도 저항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건 뚫었죠. 그럼 나중에 얘가 내려오더라도 요 정도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더 빠지더라도 요 가격에서 지지받고 갈 수 있어요. 두 번. 그러면 나중에 지금 얘가 흐름이 요렇게 와서 다시 여기서 요렇게 가니까 이거를 더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내려온다 치면은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더 내렸다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대략 이 부분에서는 이제 더 내려오기가 힘들지 않나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바닥이지 않나 보는 거예요. 대략 한 25,000원 정도쯤 되네요.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구간. 일단 센트럴 모텍도 이런 걸 단타로 하게 되면 여기 29,000원이니까 뭐 몇천 원 좀 빠지고 막 그래도 힘들겠지만 큰 그림으로 만약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이제 올랐다 내려갔다가 이제 뭐 여기 지금 중간점이니까 방향은 이렇게 돼 있고 바닥은 좀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갈 것 같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든지 아니면 바로 더 가다가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가든지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좀 스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스윙은 이런 종목으로 일단은 그리고 정 잠깐만요.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형태로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센트럴 모텍이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 그리고 지금 정치 쪽에 남산알루미늄이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일단 제가 등록해둔 그냥 정치 테마인데 여기서 보면 거래량 일단 남산알루미늄 엄청나죠. 관심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TK케미칼 물론 이제 거래량만 보면 안 되고 약간 주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TK케미칼하고 이월드하고 가격 차이는 이월드가 훨씬 비싼데 거래량은 이월드가 조금 더 많죠. 그럼 이월드가 거래 대금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거죠. 거래 대금. 그리고 지금 국영 GNM 거래량이 일단 1,000만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캠시스 한창제지 요 정도가 일단은 지금 활발하다고 보면 되네요. 괜히 비리비리한 거 이것저것 다 엮지 말고 지금 시점에 다시 주목받는 거 그럼 이런 거 위주로 관심 종목을 약간 수정을 해요. 남산알루미늄 올리고 한창재질을 좀 위로 올릴게요. 눈에 더 잘 들어오게 하려고 TK케미칼, 이월드, 국영 GNM 정도까지 캠시스 이건 저기 다른 건데 에이텍 이재명은 좀 약하고
일단 국영 GNM, 이월드 이렇게 일단 종목 5개를 골라놓고 그럼 그 다음에 좀 화면 다시 이동. 음,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국영 GNM 수급은 뭐야? 와, 이거 완전 단타네. 뭔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거의 없네요. 기법 외우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월드. 이월드는 그나마 지금 금토에서 좀 물량 들어오네요. 개인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개인 속의 세력도 있겠죠. TK 케미칼은 기관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게 안 좋아요, 이런 게. 거의 개인 수급으로만 올린다든지 하면은 그냥 완전 세력 맘대로만 좌지우지 되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별로. 한창재지는 금토하고 투신해서 약간씩 좀 관심을 갖네요. 연계금도 가끔씩 좀 들어오고. 남선알미는 역시 대장주샀네요. 수급이 그냥 골고루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어마무시하게 일단 수익 실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신고가? 신고가니까 사실 이런 거 여기서 괜찮은데 이런 거 이제 봉 중심선 볼 필요 있어요. 봉 중심선을 왜 보냐?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50%까지는 안 내려오고 다시 상승이 돼야 세니까요. 그래서 봉 중심선을 보는 거고 더 길게 보면 이렇게 봐서 봉 중심은 아니지만 차트의 중심. 그러면 이거보다는 약간 높은 약간 5천원 얘는 5천원을 일단은 깨면 안 되고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 봉 하나만 놓고 보면 아이고 한 6,100원 정도만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5,900원? 우선은 지금 높이 있으니까 바로 따라 붙을 만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네, 정치 쪽 그 관련주들 볼 때 일단 거래가 활발하고 좀 그런 돈 들어온 거 거래 대금 많이 들어온 거 그런 종목을 하는 게 낫죠. 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또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남은 주말 영상 잘 보시고 이제 공부도 좀 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패턴의 차트 또 어느 구간에 있는지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자리 뚫고 올라올 때 사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쯤에서는 이 정도면 많이 올랐으면 이때 팔았어야 되는구나.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끝.